이번 주는 뭐니 뭐니 해도 관세 소식,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게다가 테슬라의 인도량 등 이 굵직한 이슈에 한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 이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강정수 블루닷 AI 센터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제 내내 이 뉴스에 좀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 테슬라 CEO가 창업한 스타트업 XAI가 있는데 그 SNS인 그 X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그 가치가 48조 이상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이제 그 법인이 출범하게 되는 건데 의미가 좀 상당한 건지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정확한 잣대가 좀 필요해 보여서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고요. 그래요? 부정적으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 우선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X와 X.AI, 요즘 XAI는 여러분 아시는 그록이라고 하는 AI 모델을 최근에 2월 달에 선보였죠. 네. 그록 3가. 그래서 대단히 그록 2까지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록 3을 가면서 현재 오픈 AI라든지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엔트로픽의 클로드하고 동등하게 겨룰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우 단기간에 이룩해냈기 때문에 좋은 성과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오픈 AI의 챗GPT라든지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또는 전문가들이나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클로드라든지 그다음에 이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워낙 지메일이라든지 구글의 검색이라든지 이런 데 붙일 수 있는 이런 베이스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록이라는 것은 성능은 좋지만 맞닥뜨는 사용처를 찾고 있지 못했다라고 본다라면 X에 있는 즉 과거의 트위터죠, 여러분. X에 이제 벌써 이미 기본적으로 깔리고 있거든요. X하고 통합됨으로써 X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다는 부분에서 의미 있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합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한국 돈으로 큰 돈이 40조가 넘는 돈이지만 사실은 2022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는 440억 달러였고 이번에 인수했던 돈은 한국 그 달러 돈은 33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 110억 달러 정도가 마이너스 됐는데요. 원래 한 가치가 5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높게 가격을 책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평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고평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평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X.com으로 변화시키면서 꿈꿨던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슈퍼앱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사실은 페이팔 이전에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회사 이름이 X.com이었거든요. 그 이름을 동일하게 집어넣으면서 우리 중국의 위챗과 같이 여기에서 소셜 미디어도 보게 되지만 기능도 하지만 여기서 금융 결제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간편하게 실현해 줄 수 있는 것이 AI입니다. AI가 여기 붙게 되면은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테스트를 중인데요. 인스타그램에 이런 기능들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셜 미디어에 AI를 결합시키는 것은 지금 X.com이 무모하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메타도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용자들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광고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AI가 결합되면서 요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의 광고 효율성들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도 메타의 수익성이 계속 증가하면서 메타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X.com에 XAI가 결합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광고 효과가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제 의미 있게 1,000억 달러가 지금 넘는 평가를 받게 되는 X.AI와 테슬라의 결합도 여러분 한번 궁금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미 작년에 얘기를 했죠. 테슬라가 X.AI에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에서 이걸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올해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록이라는 서비스가 지난주에 현대자동차도 자동차 OS를 발표하면서 AI를 결합하면서 이렇게 음성으로 자동차에 대한 명령을 주거나 자동차의 어떤 시스템과 대화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는 그록 기술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에 잘하면 테슬라가 X.AI에게 일부 지분 투자를 하면서 X.AI의 기술들을 테슬라 자동차에 통합시키려 하는 시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략은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좀 짙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머스크를 반대하는 그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어서 이게 문제이고 테슬라의 그 매장 곳곳에 시위대가 결집하는 등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고
지금 판매 대수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사실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심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이 4개 국가에서 한 200여 군데 테슬라 매장에서 시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 단체들에 의해서 조직화돼서 동시에 뭐 주말 집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열려지고 있는데요. 당연하게 이것은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요. 어떠한 이것이 뭐 의도에서 했던 간에 뭐 이것을 테슬라 차량을 불태우는 것을 뭐 테러리즘이라 규정하든 안 하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테슬라 잠재 고객들에게 무언가 한 발짝 지금 사면 안 좋은 건가라고 하는 불안한 심리를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 수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죠. 이 4월 2일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 날 발표되는 1분기 판매 대수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 관심이 지금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반대 시위가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권과 미국권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매출에 특히 2월 달에는 유럽이나 1월 달과 2월 달 유럽이나 중국, 미국에서 매출이 많이 급감했다는 소식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결합한다라면 특히 1월 1분기 인도량이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해가지고 정말 30% 내지 40% 작년 대비 빠져버리게 된다라면 예. 테슬라 주가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말 사이 여러분도 일부 보셨겠지만 미국 폭스 뉴스하고 도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 효율성위원회에 있는 전체 중요한 간부들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현재 도지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반대 시위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잘 말씀해 주셨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4월 2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테슬라의 인도량이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라서요. 어느 정도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작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2024년 1분기에 38만 6,810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정확하게 혹시 자료화면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하고 영국의 유럽의 통계들은 좀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보험업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수를 대비로 해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를 추론하는데요. 맨 밑에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것이 2025년 1분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 한 주, 두 주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많이 추격을 하고 있다. 이게 누적 판매량입니다. 누적 판매량이기 때문에 맨 밑에 있긴 합니다만 작년 2024년 1분기하고 거의 지금 근접해 동일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 몇 주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1, 2주를 갖다가 이거를 올려버리면 사실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되겠죠. 전 충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분기 대비 2025년 1분기의 판매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래요? 네,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유럽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 유럽은 확실하게 뒤쳐져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보면은 격차가 분명하게 존재하면서 작년 1분기보다 적게 판매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0% 정도의 판매가 급감했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월 마지막 주하고 3월 첫 주부터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모델 Y 주니퍼가 지금 배송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금 예약했던 대기 물량, 대기 수요들이 풀리고 있으면서 3월 달에 지금 추격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데이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가 어느 정도일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작년이 이제 38만 6,810대였다라면 저는 36만 대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6만 대가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36만 대가 저는 기점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의 예측은 이미 40%의 이 판매량이 급감할 거라 보고 있는데 저는 36만 대 정도면 그렇게 많이 급감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테슬라가 이번 판매 수치가 36만 대를 넘어선다고 한다면 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36만 대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더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6만 대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꼭 36만 대가 팔렸다라기보다는 36만 대 정도로 전후해서 판매량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각 4월 2일이 될 것 같고요.
36만 대를 기준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네. 그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서 또 주가의 향방은 좀 갈리겠네요. 네네. 네, 아주 그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슈니까 꼭 네.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네. 돌아와서 사실 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서서 CEO의 그 밉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분위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더 중요한 건 이런 건 이제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술력입니다. 네. 전기차에 있어는. 근데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구글 웨이모와 이 테슬라의 기술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이슈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센터장님께 여쭤보면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매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두 가지 부분에서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레이더하고 라이다라는 센서를 달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레이더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빛을 앞으로 쏴서 그리고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서 앞차에 있는 그 간격이라든지 앞에 있는 물건과의 거리감을 측정하는 거고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음파를 쏴가지고 보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특히 여러분 어두울 때라든지 비가 올 때라든지 눈이 올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메라는 어두울 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전방을 정확하게 주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레이더하고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눈, 비, 어둠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금 이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창해 왔었고요. 초기에는 라이더하고 레이더를 테슬라도 썼다가 테슬라는 이것을 버렸는데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멋진 얘기를 했죠.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운전하는 인간이 라이더하고 레이더 없으면 운전 못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인간의 눈을 우리는 모방하는 것이 AI이기 때문에 네. 똑같이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초기에는 또 레이더하고 라이더의 가격이 비쌌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대량 생산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저런 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웨이모 같은 경우 레이더와 라이더를 타다 보니까 일반 차량에는 할 수 없는 특수 차량에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거는 전형적인 택시에만 쓸 수 있고 나머지 차량에는 부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주에 유료 결제가 지금 15만 건이 일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도 지금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올해 내 하반기 내로 도쿄에서도 상용화하겠다. 근데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또 그 도시에 흔히 말해서 고정밀 지도라고 해서 HD 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걸 찍으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두 번째 차이점 대규모로 확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즉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특수 로봇, 그러니까 택시용 차량에서도 로봇 택시가 가능하겠지만 모델 Y나 모델 3에서 모델 S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소프트웨어와 사실상 동일한 하드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서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특수 차량에서만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된다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역시 파괴력이 있는 것은 만약에 전제 조건으로 테슬라의 FSD가 지금 13 버전이 나오지만 14나 15에서 분명하게 웨이모하고 동등한 수준을 이루어내는데 전면적으로 모든 차량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파급력은 테슬라가 더욱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게 시장 접근을 취하는 네. 두 브랜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각각의 매력이 있고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죠. 네. 이런 부분 잘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데이터 말씀도 해드렸지만 중국의 전기차 비아디의 추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작년 4분기 신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5에 들었고 이미 작년에 테슬라의 판매량은 넘어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와 더불어서 지금 과연 비아디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 타격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네. 이슈는 관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선은 비아디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처럼 구글 웨이모보다 더 테슬라에게 강력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제 테슬라를 앞서기 시작하고 있고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4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작년에. 그리고 연 매출, 작년 2023년 토탈 매출을 보게 될 경우에는 1,000억 달러가 넘어섰는데 네. 테슬라가 977억 달러, 즉 매출 부분에서도 테슬라가 앞섰고요. 다만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인데 이제 중국은
전기차 판매량을 갖다가 이 신에너지차 그래서 NEV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만 보면 정말 많이 팔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예를 들면 427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판 거죠. 그런데 순수 전기차, 왜냐하면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만 생산하는데 이걸 비교한다라면 물론 거의 뭐 차이가 안 나요. 테슬라가 작년에 179만 대를 팔았고 마이너스 1.1%의 실적이었죠. 2023년 대비. 비아디 같은 경우는 176만 대를 팔았습니다. 겨우 2, 3만 대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올해 이것이 추월될 수 있다, 역전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지금 비아디가 쓰고 있는 건 하웨이의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하웨이 기술을 쓰고 있는데 이제 딥시크 붐을 타면서 DY가 자체 개발에 나서겠다. 근데 BYD는 배터리 부분에서도 성능이 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배터리 사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부분에서서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중국에 워낙 자율주행과 관련된 개발자의 그 인력풀이 너무나도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웨이에 있는 일부 개발자를 스카우트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중국의 BYD가 빠른 속도로 쫓아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관세 부분인데요. 관세는 사실은 여러분 크게 BYD가 충격받을 게 없는 것이 미국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뉴스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0%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더블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미국은 들어갈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BYD는 관세가 지금 매겨져 있고요. 중국 전기차 전반에 대한 차등 관세들이 지금 매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관세를 안 받기 위해서 헝가리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헝가리에 공장을 짓게 되면은 유럽연합 내부이기 때문에 관세를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채우고 있고 BYD는 그래서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부지 선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작년에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말기에 중국 정부가 스톱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예. 트럼프가 들어올 경우에 관세가 나올 건데 그건 멕시코에 해도 관세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 짓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즉 미국 시장은 포기한다라는 것이 BYD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여러분 BYD가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은 브라질이고요. 2위가 태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국가별로 할 때는 그다음에 영국이나 독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사실 2위는 유럽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없이도 이미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는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BYD 같은 건 봅니다만 중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맥락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의 뭐라 그럴까 주가를 2배로 추정하는 ETF를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아서 뭐 한국은행이 투자 주의를 내렸다 이런 네. 부분도 있는데 좀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관세와 그리고 인도량 전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해드렸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오늘 강정수 블루다 AI 센터장과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